9월 1일 맑다. 9월 2일 맑다. 오는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이 도망갔다. 9월 3일 비가 왔다. 9월 4일 된바람이 세게 불었다. 각 배들을 겨우 보존했다. 9월 5일 된바람이 세게 불었다. 9월 6일 바람은 조금 자는 듯 했으나 물결은 가라앉지 않았다. 9월 7일 바람이 비로소 그쳤다. 탐망군관 임중형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55척 가운데 13척이 이미 어란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 뜻이 우리 수군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다. 그래서 각 배들에게 엄중히 일러 경계하였다. 오후 4시쯤에 적선 13척이 곧장 우리 배로 향해 왔다. 우리 배들도 닷을 올려 바다로 나가 맞서니 적들이 배를 돌려 달아나 버렸다. 뒤쫓아 먼 바다에까지 갔지만 바람과 조수가 모두 거슬러 흐르므로 항해할 수 없어 벽파진으로 돌아왔다. 오늘 밤 아무래도 적의 야습이 있을 것 같아 각 배에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하였다. 밤 10시쯤에 적선이 포를 쏘며 야습해왔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겁을 집어 먹는 것 같아 다시금 엄명을 내리고 내가 탄 배가 곧장 적선 앞으로 가서 포를 쏘았다. 그랬더니 적이 침범할 수 없음을 알고 자정에 물러갔다. 9월 8일 맑다. 적선이 오지 않았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우수사 김억추는 한갓 만호감이나 맞을까 대장으로 쓰일 제목은 못 되는데도 좌의정 김응남이 서로 정다운 사이라고 해서 억지로 임명하여 보냈다. 한탄스럽다. 9월 9일 맑다. 오늘이 곧 9일 중양절이라 장병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는데 적선 2척이 곧장 간보도로 들어와 우리 배의 많고 적음을 정탐했다. 영등포 만호 조계종이 끝까지 따라갔으나 잡지 못했다. 9월 10일 맑다. 적도들이 멀리 달아났다. 9월 11일 흐리고 비가 왔다.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아들 회는 내 심정을 알고 심히 언짢아 하였다. 9월 12일 비가 왔다. 9월 13일 맑고 된바람이 세게 불었다. 9월 14일 맑다. 임준영이
육지를 정탐하고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적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이 이미 어란 앞바다에 들어왔다 라고 하였다. 또 적에게 사로잡혔던 김중걸이 전하는데 김중걸이 이달 6일 달마산으로 피난 갔다가 외놈에게 붙잡혀 묶여서는 외선에 실렸습니다. 김해에 사는 이름 모르는 한 사람이 외장에게 빌어서 묶인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해 사람이 김중걸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조선 수군 10여 척이 외선을 추격하여 사살하고 불태웠으므로 할 수 없이 보복해야겠다. 그리하여 여러 배들을 모아 조선 수군들을 모두 몰살한 뒤에 한강으로 올라가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 말은 비록 모두 믿기는 어려우나 그럴 수도 없지 않으므로 전령선을 우수영으로 보내어 피난민들을 타일러 곧 무트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9월 15일 말다. 수가 적은 수군으로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다. 그래서 진을 우수영 앞바다로 옮겼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면서 이르되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이라도 두렵게 한다 라고 했음은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살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제3 엄중히 약속했다. 이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 라고 일러주었다. 9월 16일 말다. 아침에 별망군이 나와서 보고하는데 적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곧장 우리 배를 향하여 옵니다. 라고 했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330여 척이 우리의 여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이 중과 부적임을 알고 돌아서 피할 궁리만 했다. 우수사 김억추는 물러나 아득히 먼 곳에 있었다. 나는 노를 바삐져 앞으로 돌진하여 치자포, 현자포 등 각종 총통을 어지러이 쏘아대니 마치 나가는 게 바람과 우레 같았다. 군관들이 배 위에 빽히 서서 빗발치듯이 쏘아대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하곤 했다. 그러나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앞으로 어찌 될지 한 가진들 알 수가 없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잃었다. 나는 침착하게 타이르면서 적이 비록 1000척이라도 우리 배에게는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일체 마음을 동요치 말고 힘을 다하여 적선을 쏘아라. 라고 하고서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 있으면서 관망하고
진격하지 않았다.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중군장 김응함의 배로 가서 먼저 그 목을 베어 휴시하고 싶었으나 내 배가 뱃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들이 차차로 멀리 물러날 것이요. 적선이 점점 육박해 오면 일은 아주 낭패다. 곧 호각을 불어서 중군에게 명령하는 길을 내리고 또 초여기를 올리니 중군장 미조항 첨사 김응함의 배가 차차로 내 배에 가까이 오고 거제현령 안위의 배가 먼저 왔다. 내가 배 위에 서서 몸소 안위를 불러 이르되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살 것 같으냐? 라고 하니 안위가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했다. 다시 김응함을 불러 이르되 너는 중군장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 또한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 라고 하니 두 배가 곧장 쳐들어가 싸우려 할 때 적장이 그 휘하의 배 세 척을 지휘하여 한꺼번에 개미 붙듯이 안위의 배로 매달려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다투었다. 안위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지러이 싸우다가 힘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나는 배를 돌려 곧장 쳐들어가 빗발치듯 어지러이 쏘아대니 적선 세 척이 몽땅 다 엎어지는데 녹도만호 송여종, 평산포 대장 정응두의 배가 줄이어 와서 합력하여 적을 쏘았다. 항복해온 외놈 준사란 놈은 안골포의 적진에서 투항해온 자이다. 내 배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 무늬 있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놈이 적장 마다시다 라고 하였다. 나는 김돌손으로 하여금 갈구리를 던져 이물로 끌어올렸다. 그러니 준사는 펄쩍 뛰며 이게 마다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곧 명령하여 토막으로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크게 꺾여버린다. 이때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치며 나아가면서 지자포, 현자포 등을 쏘고 또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 적선 30척을 쳐 부수자 적선들은 물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이다. 물살이 무척 험하고 형세도 또한 외롭고 위태로워 당사도로 진을 옮겼다. 9월 17일 말다. 어웨도에 이르니 피난선이 무려 300여 척이 먼저 와 있었다. 우리 수군이 대접한 것을 알고 서로 다투어 지하하고 또 많은 양식을 가져와 군사들에게 주었다. 나주, 진사, 임선, 임환, 임업 등이 와서 봤다. 9월 18일
맑다. 그대로 어외도에서 머물렀다. 내 배에서는 순천 감목관 김탁과 본영의 종 계생이 탄환에 맞아 죽고 박영남과 봉학 및 강진현감 이 극신도 탄환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9월 19일 일찍 떠나 출항했다. 바람도 순하고 물살도 순조를 타 무사히 칠산 바다를 건넜다. 저녁에 법성포에 이르니 흉악한 적들이 육지로 해서 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 해질 무렵 홍농 앞바다에 이르러 배를 정박시키고 잤다. 9월 20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위도에 이르니 피난선이 많이 정박해 있었다. 이광축, 이지화 부자가 와서 봤다. 9월 21일 맑다. 일찍 떠나 고 구산도에 이르니 호남 순찰사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급히 옥구로 갔다고 하였다. 9월 22일 맑다. 된바람이 세게 불어 그대로 머물렀다. 나주 목사 배응경, 무장 현감 이람이 와서 봤다. 9월 23일 맑다. 승첩 장계의 초본을 수정했다. 정희열이 와서 봤다. 9월 24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신음했다. 김홍원이 와서 봤다. 9월 25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신다. 9월 26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않았다. 9월 27일 맑다. 송한, 김국, 배세춘 등이 승첩 장계를 가지고 백길로 올라갔다. 9월 28일 맑다. 송한이 바람에 막혀 되돌아왔다. 9월 29일 맑다. 장계와 판관 정제가 도로 올라갔다. 10월 1일 맑다. 병조의 역군이 공문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산 고향이 적에게 불타버렸다 라고 했다. 10월 2일 맑다. 아들 회가 배를 타고 올라갔으나 잘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내 심정을 어찌 다 말하랴. 10월 3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법성포로 되돌아왔다. 10월 4일 맑다. 그대로 머물러 잤다. 10월 5일 맑다.
그대로 머물면서 마을집 아래로 내려가 잤다. 10월 6일 흐리며 눈비가 흩날렸다. 10월 7일 바람이 고르지 않고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소문에 호남 안팎에는 적선이 없다 라고 한다. 10월 8일 맑다. 출항하여 어회도에 이르렀다. 10월 9일 맑다. 일찍 출항하여 우수영에 이르니 성 밖에는 인가도 없고 인적이 하나도 없다. 보이는 것은 참혹뿐이다. 그러나 소문에 흉악한 적들이 해남에 진치고 있다 라고 한다. 초저녁에 김종령, 정조, 백진남 등이 와서 봤다. 10월 10일 비가 뿌리고 된바람이 세게 불었다. 밤 10시쯤에 중군장 김응함이 와서 전하는데 해남에 있던 적들이 많이 물러간 모양이다 라고 했다.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새벽이 되었다. 우후 이정충이 왔는데도 배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깥섬으로 달아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월 11일 맑다. 밤 2시쯤에 바람이 차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닻을 올려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점탐인 이순, 박담동, 박수환, 태귀생을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에는 연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적의 무리들이 달아나면서 불을 지른 것이다. 오정에 발름도에 이르니 바람도 좋고 날씨도 화창하다. 육상에 내려 산마루로 올라가서 배 감출 곳을 찾아보니 동쪽에는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는 없고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 월출산으로 뚫렸으며 서쪽에는 비금도로 통하여 눈앞이 툭 트였다. 잠깐 있으니 중군장 김응함과 우치적이 올라오고 조효남, 안위, 우수가 잇따라 왔다. 날이 저물어 산봉우리에서 내려와 언덕에 앉았으니 조계종이 와서 외적의 사실 형편을 말하고 또 외놈들이 우리 수군을 몹시 싫어한다 라고 했다. 10월 12일 비가 왔다. 가리포 첨사 이응표, 장흥부사 전봉 등 여러 장수들이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탐후선이 나흘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된다. 아마 생각컨대 흉악한 적들이 멀리 도망가니 그 뒤를 쫓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10월 13일 맑다. 조방장 배홍립과 경상우후 이의득이 와서 봤다. 조금 있으니 탐우선이 임준영을 싣고 왔다.
그 편에 적의 소식을 들으니 해남에 들어와 운고에 있던 적들은 7일에 우리 수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11일에 몽땅 도망가 버렸는데 해남의 향리, 송언봉, 신용 등이 적 속에 들어가 외놈들을 꿰어내어 선비들을 죽였다 라고 했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곧 순천부사 우치적, 금갑도 만호 이정표, 제포 만호 주의수, 당포 만호 안이명, 조라포 만호 정공청 및 군관 임계형, 정상명, 봉좌, 태귀생, 박수환 등을 해남으로 보냈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 배홍립, 장흥부사 전봉 등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날 우후 이정충이 뒤떨어진 죄를 다스렸다. 저녁에 김응암에게서 섬 안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산골에 깊숙이 숨어서 소와 말을 잡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황득중, 오수 등을 보내어 염탐케 하였다. 10월 14일 말다. 밤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발을 헛디디어 냇물 가운데로 떨어졌으나 쓰러지지는 않고 막내 아들 면이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깨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안 소식을 전했다. 봉한 것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아찔하고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뜯고 둘째 아들 열의 편지를 보니 곁에 통곡 두 글자가 쓰여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어느새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는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가 마땅하거늘 내가 죽고 내가 사니 이런 어그러진 이치가 어디 있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두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여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냐. 내 지은 죄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있어 본들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할꼬.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10월 15일 비바람이 종일 불었다. 임중형, 박신이 적을 점탐하려고 작은 배를 타고 홍양, 순천 등지의 바다로 나갔다. 10월 16일 말다. 우수사와 미조왕 첨사를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 현감 유형도 보냈다. 나는 내일이 막내 아들의 죽음을 들은 지 나흘째가 된다.
마음 놓고 통곡할 수도 없으므로 영 안에 있는 강막지 집으로 갔다. 밤 10시쯤에 순천부사, 우후 이정충, 금갑도 만호, 제포 만호 등이 해남에서 돌아왔다. 외적 13명과 투항했던 송언봉 등을 목배고서 왔다. 10월 17일 말다. 새벽에 아들 상복을 입으니 비통함을 참을 수가 없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10월 18일 말다. 임계형, 임준영이 들어왔다. 10월 19일 말다. 윤건 등이 외적에게 붙었던 2명을 잡아왔다. 10월 20일 말다. 미조왕 첨사, 해남 현감, 강진 현감이 해남의 군량을 운반할 일로 아뢰고 돌아가고 안골프 만호 우수도 아뢰고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김종려, 정수, 백진남이 와서 보고 또 윤진울의 못된 짓을 말하였다. 김종려를 솜도 등 13섬의 염전의 감자 도감검으로 정하여 보냈다. 10월 21일 비가 오다 눈이 오다 했다. 바람이 몹시 추워 뱃사공이 추워 얼까 걱정이 되어 마음을 잡지 못했다. 무안현감 남언상이 들어왔다. 남언상은 원래 수군에 소속된 관리인데 사서로이 목숨만 보존할 꾀를 부려 수군에 오지 않고 산골에 숨어서 달포쯤 관망하다가 적이 물러간 뒤에 무거운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비로소 이제야 나타나니 그 하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해괴하다. 10월 22일 아침에 눈이 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군기 직장 선기룡이 임금의 분부와 의정부의 방문을 가지고 왔다. 해남 현감 유형이 적에게 붙었던 윤해, 김언경을 묶어서 올려 보내왔다. 그래서 단단히 가두었다. 무안현감 남언상은 가리포의 전선에 가두었다. 10월 23일 말다. 윤해, 김언경을 처형했다. 진사 백진남이 와서 봤다. 10월 24일 말다. 해남에 있던 외의 군량 322섬을 실어왔다. 초저녁에 선전관 하응서가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우후 이 몽구를 처형하라 하는 것이었다. 그 편에 들으니 명나라 수군이 강화도에 이르렀다 라고 한다. 밤 3시에 또 선전관과 금오랑이 왔다고 한다. 날이 밝자 들어오는데 선전관은 권길이요 금오랑은 홍지수였다. 무안현감
남언상, 목포 만호 방수경, 다경포 만호 윤승남을 잡으러 온 것이다. 10월 25일 말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초저녁에 선전관 박희무가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명나라 수군이 배를 정박하기에 알맞은 곳을 골라서 장계하라는 것이었다. 10월 26일 비가 뿌렸다. 10월 27일 맑다. 영광군수 전협의 아들 전두구가 군관이 되어 알현했다. 10월 28일 맑다. 아침에 여러 가지 장계를 봉하여 피은세에게 주어서 보냈다. 10월 29일 맑다. 밤 2시쯤에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였다가 보화도에 이르러 정박하니 된 한이바람을 막을 만하고 배가 감추기에 아주 알맞다. 그래서 무태 내려 섬 안을 둘러보니 형세가 매우 좋으므로 진을 치고 집 지을 계획을 했다. 10월 30일 맑다. 아침에 집 지을 곳으로 내려가 앉았으니 여러 장수들이 와서 알현했다. 해남 현감 유형도 와서 적에게 붙었던 사람들의 소행을 전했다. 황득중으로 하여금 섬 북쪽 봉우리로 가서 집 지을 제목을 배워오게 했다. 저녁 나절에 해남에 있던 적에게 붙었던 정은부 및 김신웅이 외놈에게 지시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자 2명과 선비집 처녀를 강간한 김애남을 아울러 목배었다.